안녕하십니까. 내 인생의 뉴스원이 마련한 특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이어져 오다 보니까요. 이제 40회를 넘어가게 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인생의 베스트 뉴스와 월스트 뉴스를 콕콕 집어보는 시간이죠. 이즈음에 이렇게 가을 낙엽 지고 할 때 들으면 참 좋은 노래 한 곡이 있어요. 가수 이문세 씨의 노래 중에 기억이란 사랑보다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노래인가 하고 제가 가만히 노래 가사를 보면서 음미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절절한 사랑은 잊을 수 있지만 기억은 잊을 수 없다는 제 마음을 쿵쳤어요. 기억이란 사랑보다 더 슬퍼라는 끝이 나는 노래 가사입니다. 뜨거운 사랑도 잊을 수 있는데 기억은 잊을 수 없다. 인간의 기억, 네 그렇습니다. 참 이분의 기억은 어떻게 자리하고 있을까요? 너무 뜨거운 인연을 보내셔서 그 기억이 이제는 잊히셨을지 궁금해지는 분입니다. 전 부산시 의회 의장이셨었죠. 박인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추석쯤에 이제 요 방송에 나갈 때는 추석 연휴가 지났을 텐데요. 그래도 이제 인사하시죠. 카메라 보시고요. 네, 우리 뉴스원을 사랑해주신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봐주시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8대 전반기 부산시의회 의장을 곧 직전에 마쳤고요. 지금은 부산시의원을 일하고 있습니다. 박인영입니다. 이제 이런 인사가 조금 자연스러워지셨어요? 네, 그렇죠. 예전에는 반갑습니다. 부산시의회 의장 박인영입니다. 제가 그 의장 임기를 마치고 연설문집을 하나 냈는데요. 네. 연설문집 제목이 반갑습니다. 부산시의회 의장 박인영입니다. 였거든요. 네. 그게 제가 어디 가도 인사해도 이렇게 먼저, 왜냐하면 아무래도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의장이라고 하는 거를 좀 못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저희 비서실장님하고 같이 들어가면 다 저희 비서실장님한테 이렇게 인사하고 전 당연히 수행으로 생각해서 그렇죠. 제가 늘 반갑습니다. 부산시의회 의장 박인영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3개월 지났으니까요. 이제 괜찮. 아니 저도 이제 KNN에서 근무했다가 다른 데 갔는데 항상 전화 받으면 네 KNN 그렇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냥 일상적인 생활이란 모르지만 정말 치열한 시간들을 2년 정도 2년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2년. 보내신 거잖아요. 네. 이제는 입에서 떼질만 하면 뭐 서운한 점도 있으셨을 거고 아니면 시원한 점도 있을 거고 서운과 시원이 조금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원섭섭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원섭섭해요. 그래, 방이 작아졌죠 일단? 방은 작아졌죠. 방은 작아졌는데요. 예전에 사실 의장할 때는 그 다음날 매일매일 일정이 있고 또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뵈야 되니까 집에 가서 이렇게 맥주 한 캔 딱 하는 이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네. 얼굴 부을까봐. 얼굴 부을까봐. 이거 연예인인데. 예. 어제도 맥주를 한 3캔 정도 집에서. 지금 뭐 그냥 마음껏 붓고도. 네, 마음껏. 뭐 어때? 그렇습니다. 네, 그 말끝이 조금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저희 이제 계급장 내려놓는 인터뷰라는 건 너무 잘하실 거예요. 오늘 시의원 박인영이 아니고 사람 박인영을 만나는 그런 시간으로 제가 오늘 모셨습니다. 제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 개인 프사를 좀 봤어요. 예전에 제가 의장으로 계실 때 일정을 한번 봤는데 뭐 30분 단위로 약속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때 그랬었죠. 와, 살인적이다라는 얘기가 아니 이렇게 안 헷갈리세요? 사람을 많이 만나면? 헷갈려요. 헷갈리죠. 솔직하게 헷갈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중간에 하다가 저희 남편이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되게 건성건성이라고. 사람들을 만날 때 보인다고. 건성건성하는 게 보이고 집중하지 않는 게 보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조금 줄이긴 했었어요. 역시 남편만이 줄 수 있는 충고. 이게 에너지가 사람 에너지는 한정돼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쨌든 다 그분들의 저를 만나러 오실 때는 다들 각자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들고 만나러 오시는 건데 저는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일이 또 있으니까 에너지 배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제가 아주 잘 아는 어떤 한 연예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공항 같은 데서 사람들을 마주하면 사람들이 막 반갑잖아요. 그렇죠. 연예인이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 뭐 음식도 나눠주고 싶고 그래서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올려는 눈빛을 보면 본인은 너무 두려워진대요. 이제 또 내가 웃으며 이런 피곤을 감수하며 뭔가
꼭 거짓까지는 아니어도 그게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제가 뭐 그 정도로 유명세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동네에 가면 알아보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뉴스에 많이 나오셨잖아요.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뉴스에 나왔어요. 매일. 그래서 매일 나왔죠. 매일. 그리고 그게 뭐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세 명 같이 있을 의전상 그러면 약간 튀는 존재인 거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렇게 그런 뭐 어쨌든 뭐 남성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기억하셔서 동네가 많이 알아보셨어요. 목욕탕 가면 아이고 목욕탕 그렇게 인사를 하신다. 목욕탕에서 그렇죠. 모른 척 해주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인사를 그렇게 하신다. 또 그치 중요한 순간에 아유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뱃살 좀 가리고. 네 그럼요. 인사도 또 하셔야 됐군요. 아니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쾌하신 분인데. 아니 제가 풀사 조사를 했더니 풀사에 이런 게 있었어요.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그렇죠. 이런 부분에 책을 쫙 줄져 놓으셨더라고요. 뭐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저희 남편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저희 남편이 한 얘기인데 제가 의장이 되고 나서 처음 이제 그 추석 연휴가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시어머니께서 면제 안 와도 된다. 바쁘니까. 바쁜 며느리. 그래서 집에서 쉬었는데 3일 내내 잠만 잔 거죠.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제 마지막 날 맥주 한잔 하자. 그래서 나 술 잘 안 마시는 거 알면서 요새. 그 무서운 얘기인데. 나가서 이제 둘이서 맥주를 한잔 놓고 앉았더니 네가 3일 내내 잠만 잘 정도면 체력이 바닥이라는 얘기인데 그런 바닥인 체력으로 무슨 일을 하겠냐. 그럼 만사가 짜증이 날 텐데 체력부터 길러라. 그래서 아침에 요가를 시작을 했죠. 좋은 남편 만나셨네요. 남편으로서는 모르겠어요. 남편으로서는 모르겠고, 근데 굉장히 좋은 뭐랄까 동지죠. 동지에다가 남편으로까지 좋으면 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동지로서 좋은 것을. 오빠 미안해. 자, 이것도 하나 첨가하고. 자, 제가 이제 또 인터뷰 쭉 해야 되는데 묻고 싶은 얘기 너무 많지만 일단 우리가 나온 베스트 뉴스하고 월스트 뉴스 피해갈 수 없는 요 강을 건넌 다음에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전 박인영 의장님은 어떤 뉴스를 베스트 뉴스로 꼽으실까요? 제 인생에서. 돌아보시게 됐죠? 어떤 얘기 할까? 진짜로 돌아보게 됐어요. 이런 질문이 의미가 있구나 생각을.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하세요. 이것 때문에 한 번씩 생각을 해보게 됐다. 돌아봤어요, 진짜로. 그리고 막 여러 순간을 꼽아봤는데, 그게 그거보다 베스트였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근데 기준은 그냥 제가 느꼈던 희열? 그렇죠. 기준으로 한다면, 또 남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2002년도에 저희 남편을 노사모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도 노사모 활동을 하고 있었고 저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노사모에는 20대 회원들 모임이 따로 있었어요. 그 회원 모임을 하다가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고 이제 마음이 든 거죠. 첫눈에? 첫눈에 마음이 든 거 아닌데 괜찮네. 괜찮다. 근데 고백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아주 치밀한 과정을 통해서 한 4개월 정도 공사한다 그러죠. 4개월 고백하셨구나? 아니요, 고백하지 않았죠. 고백을 받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이런 장치들을 했는데. 자막 넣어야 돼. 여성을 조심해. 이거 또 여성,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 어쨌든 계산하는 여성을 조심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냥 여성이 놓는 덫에 빠지십시오. 제일 행복해. 그 덫을 치밀하게 놓으신 치밀하게 제 딴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이제 미리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때 센가치로 행방불명이라는 이제 영화를 개봉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심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난 보고 싶은데 이렇게 그냥 자기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무수하게 놨는데 치밀해. 그 끝에 이제 고백을. 그게 역시. 두 가지였어요. 이 사람이 날 고백했다는 것도 좋았지만 나의 작전이 먹혔구나. 그때 되게 그때로 행복하셨구나. 그렇구나. 그러네요. 사실 내가 정말 마음으로 좋아하던 사람이 나한테 뭔가의 어떤 액션을 취했다. 이만한 게 어디 있어요. 남녀를 떠나서 누구나 다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니랑 있으면 참 편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여튼 고백을 했는데 아직도 이 소녀 같은 사랑이 살아있으신가 봐요. 얼굴이 잠시 발그레지면서 그 느낌. 그때 생각이 난 거죠. 그렇죠.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무려 한 20년 전이네요. 그리고 살면서 우리가 막 내 살을 꼬집죠. 내가 정말 잘했나라는 생각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는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좋아요. 그럼 이제 월스트 뉴스 가겠습니다. 월스트 뉴스는 사실은 뭐
모두 다 이제 그런 기억들이 하나는 있으시겠지만 저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던 그 순간 누구나 뭐 본인이 가장 믿었던 멘토들 또 신념을 그렇죠. 가졌던 대상들에 대한 그게 2009년 5월 23일이었는데요. 이제 아침에 전화를 이제 받았죠. 그 대통령께서 아무래도 돌아가신 것 같다. 근데 그게 이제 그날은 돌아가신 거지만 사실은 그 전에 4월 30일 날 노무현 대통령이 경찰에 출석을 하기 위해서 봉화마을에서 이제 서울까지 서초동까지 출석을 하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헬리콥터가 생중계를 할 정도로 그랬었죠. 정말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그 이제 검찰 출석하시는 날 아침에 저희가 봉화마을에 응원을 하러 갔었거든요. 지금 우리 진구천장 하시는 서은숙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몇 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노란 장미 들고 잘 다녀오시라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쭉 쌓여왔던 그 감정이 그때 슬픔과 이게 그래서 하여튼 그렇군요. 그날이 되게 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부터 대통령 이제 49제 상을 마지막 상을 마무리할 때까지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진짜 힘들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의원님은 정치인으로 살아오신 인생이 그렇죠. 지금까지 산 인생의 한 절반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가장 또 큰 영향으로 이렇게 남으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는 뭐 많은 그 본인들마다 원동력이 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좀 슬픈 일이 있거나 할 때는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냥 웁니다. 진짜로요? 네, 그냥 울어요. 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그 내가 왜 슬픈지 내 감정을 이렇게 직면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피하지 않고 예를 들면 사람은 때로는 뭐 자격지심을 느낄 때도 있고 질투심을 느낄 때도 있고 때도 있는 게 아니라 전 늘 느껴요. 그죠? 많이 느끼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자기를 제일 잘하는 건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럼요. 남들은 뭐 니 어쩌고 해도 나는 내가 좀 못나고 이거 내가 알잖아요. 내가 알지. 너무 속상해. 피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슬프면 되게 그냥 막 울어버리는 타입이고 다만 이제 남들 앞에서 울거나 이러진 않지만 그냥 울고 나 지금 질투가 나는 거야. 난 지금 되게 패배감을 느끼는 거야. 차라리 솔직하게. 좌절한 거야. 그렇게 그냥 직면해버려요. 그리고 얘기해요. 나 좌절한 거구나. 인정하면 차라리 그때는 진통이 좀 있어도 아파요. 되게 아파요. 지나면 좀 나아지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야지 그걸 직면해야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좋은 생각이네요. 깨끗하게 털고. 자, 지금 이제 그 의장 자리를 놓고 나서 2년 속에 빠져 있으시다가 많은 분들이 뭐 의전도 해주시고 수행도 해주시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좀 많이 변화된 걸 직접 느끼시겠어요? 그렇죠. 물론 가볍게. 이제 뭐 보좌하는 직원들이 없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제일 큰 거는 일이 없어요. 그래요? 정해진 일정이 없어요. 그거 2년간은 딱 정해진 대로 늘 움직였어요. 아침에부터 쫙. 근데 지금은 제가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지? 이 생각을. 그렇죠. 오늘 뭐에 대해서 공부해보지? 그런 거를. 그래서 요새는 사실은 기후변화에 관심 많거든요. 그래서 기후변화 다큐멘터리 찾아보고 관심 있는 의원님들하고 학습 모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다른 강사들을 좀 모시기가 힘든데 이렇게 조금만 가라앉으면 이렇게 강사들 모셔서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의제를 찾아내고 거기 맞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러니까 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아진 훨씬 거죠. 더 많아진. 예전에는 정해진 역할을 이렇게 잘 수행하는 게 제 역할이었다면 좋은 것 같아요. 능동적으로. 지금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전공을 그 NGO학 대학원에서 하셨던데 NGO 이게 뭐 그런가요? 그 비정부 기구, non-government organization? 그러면 비영리 단체 뭐 이런 단체에서 일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공부이신 거죠. 특별히 그 공부를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 이제 뭐 할까 고민하잖아요. 졸업하고 나서 그때 이제 아는 선배님이 뭐 하고 싶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게 대답했어요.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고 싶다. 세상을 바꾼다는 건 정말 좋은 작은 거라도 세상을 조금씩 바꾸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선택할 수 있었던 게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면 시민운동. 그렇죠. 직접적으로 하는 시민운동. 근데 그 선배님이 한 게 제일 빠른 게 정치인데. 우리 보통 그 말이 이렇게 딱 남았어요. 그렇죠. 정치하기 싫어해요. 우리 왜 거기 진흙밭에 왜 들어가 하는데 또 학자는
그래도 그 뻘밭에서 일을 벌일 수 있는 추진력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말도 하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예를 들면 무상급식 하나만 하더라도 무상급식을 시민운동으로 하셨던 분들은 많아요. 네. 이게 필요하다라고 의제를 만들고 네. 뭐 타당성을 또 근거를 만들어내고 하는 분들은 많지만 그거를 하는 최종은 정치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네. 심의해서 예산을 태워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법을 만들어야 하는 그렇지. 거고 그게 정치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거는 정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그 추진력을. 고민 속에서 네. 그러니까 시민운동에서 그런 일을 할 거냐 아니면 실제로 작은 거라도 변화시키는 정치로? 정치를 할 거냐에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네. 정치를 선택하게 하시게 된 됐고.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NGO와 공부했던 건 앞으로 쭉 가실 일에 뭐 그렇죠. 방향이 되겠나요? 본질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네. 어쨌든 뭔가 새로운 이슈를 개발하고 사람을 모으고 하는 본질은 똑같지만 이제 이쪽과 이쪽이 이제 권한이 다르다 그럴까요? 그렇죠. 효과가 다르다 그럴까요? 그런 거죠. 그런 면이네요.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또 정말 빨리 가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또 해야 하는데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침에 우리가 이제 머리 빗으려고 거울 같은 거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모습에 취한다고 그럴까요? 뭐 거울을 보면서 내가 이뻐서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나답거나 아주 프라이드를 느끼는 내 모습. 저는 제가 일하고 있을 때 제가 참 좋아요. 다 있거든요. 어떤 장면 너무 바빠서 기억나는 모습이 있어요. 제가 너무 방송일에 새벽 방송 끝내고 집에 가려고 차 안에서 이제 룸미러를 딱 봤는데 아, 정말 다 꽃 하나만 꽂으면 그분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제 모습이 제 눈에 너무 사랑스럽게 보인 거예요. 이 헝클어진 모습이 그래 이게 유정임이야. 난 너무 좋아 라고 프라이드를 느낀 내 모습이었거든요. 어떨 때 내 모습에 프라이드를 느끼고 사랑스럽다고 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쩌다 이렇게 진짜 뭐 솔직히- 어떻다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29살에 처음 구의원이 됐거든요. 네. 그때 이제 거의 전국 최연소 네, 구의원이었고 그때도, 네. 부산에서는 아예 뭐 그러니까 제 바로 위에 있는 이제 구의원이 5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갭이 날 정도로 아빠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죠. 그 정도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 시작을 했고 지금 시의회 의장도 사실은 이제 전국 최연소 그리고 최초 여성 의장이기도 했고 최초의 민주당 의장이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 이렇게 맨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네. 때로는 되게 힘들었는데요. 네. 솔직히 말하면 울 일도 많습니다. 이게 벽도 많고 질투도 많고 그렇죠. 시기도 많고 원래 이 시선을 받는다는 그렇죠. 건 그러면 그러면 사실 상처받는 일이 많기 때문에 집에서 막 울다가도 네. 일을 해야 되면 눈물 쓱 닦고 다시 나가서 또 캔디네 캔디. 네. 할 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잘 울고 감정도 막 많고 막 눈물도 많고 그런데 네. 울 때는 울고 집에서 울고 나가서는 또 멀쩡하게 이럴 때 내 모습. 좋다. 아, 괜찮다. 기특하다. 스스로 기특하다. 되게 중요해요. 그냥 인간 박인영하면 나는 진짜 내세울 게 이런 사람이야. 장점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나의 강점. 글쎄요. 굴하지 않는다는 것이신 것 같아요. 생각한 것을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되게 좌절도 잘하고 네. 약점도 많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덤벙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좀 게으르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하는 거. 그래도 하는 거. 그것이 가장 강점.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울다가도 눈물 쓱 닦고 나가서 일하고 하고. 예. 그러면 여기서 보이는 나약함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나의 단점. 나 남편에게 시간을 너무 안 준다. 너무 사람들을 좋아한다. 그런 거 아니세요? 밤마다 맥주를 마신다. 정말 맥주 사랑하시는군요. 주량이 주량은 많지 않고요. 네, 그래봐야 맥주 2-3캔 뭐. 네. 즐기는 정도.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우리가 밖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나를 볼 때와 집에서 또 가족으로 볼 때의 나에 대한 모습이 참 미안할 때가 많아지잖아요. 많죠. 네. 네. 특히 이제 저희 남편한테는 늘 미안하죠. 예. 사실은 이제 남편이 지금 노무현재단에서 네. 일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같은 지향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를 많이 해주는 편이기는 합니다만 진짜 동지네요. 든든한. 네, 든든한 동지죠. 근데 미안하게 이해를 많이 해주긴 합니다만 밥을 안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해는 많이 해줍니다만 아닙니다. 밥을 안 해주는? 아닙니다. 밥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합니다. 정말요? 네, 그게 네, 하나가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네. 마지노선이에요. 진짜요? 네, 집에 왔을 때 절대로 밖에 사 먹지 않는다. 라면 끓여주지 않는다. 이렇게 밥은 왜냐하면 자주 없어요.
아, 그럴 기회가? 자주 없어. 자주 없어. 없긴 한데 네. 기회가 오면 밥을 해준다. 기회 뭐 한 달에 한두 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네, 한 네, 그런 것 같아.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뭐 이렇게 외식 나가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오늘 이제 사람으로서의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셨던 박인영 의원님 모시고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 거죠. 계급장을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거기에 내가 이렇게 동화되어 있다 보면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나도 모르게 막 지나가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나에 대해 서운했을 수도 있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도 하십니까? 그런 반성은 많이 하죠. 진짜요? 예,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의장으로 산 건 2년이고요. 네. 박인영으로 산 거는 41년이잖아요. 아, 그렇게 그래서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2년 동안 그 의장 자리에 잠깐 갔다가 돌아온 거기 때문에 아직 그런 뭐랄까요, 그런 자리에 이런 습이라고 하죠. 그게 많이는 없었던 것 같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때 이걸 좀 더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은 아쉬움? 네, 복귀는 한 달 정도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일들이 계속 돌아보면 그래. 앞으로 갈 힘을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복귀는 한 달만 하고 앞으로 다른 일을 하면서 네. 지난 나 2년의 경험이 요때는 내가 요렇게 하니까 더 낫다라는 게 쓰이긴 하겠지만 그렇죠. 일부러 지난 시간을 돌아보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도 왜 직장 하나 옮겨도 그 뭐 시원섭섭 그 옛날 직장이 생각날 때 있거든요. 아무리 미운정 고운정 얘기하죠. 그럼요. 그럴 때 있어서 아쉬움도 좀 남기도 한데. 그거를 사실은 미리 의장 임기가 끝날 때 그걸 정리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고 이게 자꾸 돌아보면 왜냐면 저는 이제 앞으로 갈 날이 훨씬 더 긴데. 아유, 그럼요. 젊으시니까. 그래서 네. 앞으로 뭘 할까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쭈려던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 뭐 할까? 자, 앞으로 뭐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뭐 앞으로 그냥 쭉 열심히 갈 것이다 이렇게 상투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앞으로 뭐 할까요? 가장 가까운 무슨 계획이나 뭐 그런 거 있으십니까? 뭐 단기 장기 목표야 뭐 정치인으로 쭉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네. 솔직히 말씀 제가 구의원을 12년 했거든요. 네, 오래 하셨네요, 진짜. 네네, 지금 구의원을 12년을 해서 구가 돌아가는 건 알아요. 동네 이렇게. 그렇죠. 동네에서 예를 들면 구청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이 되고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게 실제로 이게 돈까지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가면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요. 그런 거 좀 알려주세요. 교육을 통해서. 네. 좋고. 이거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시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다행히 저는 의장으로서 부산 전체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렇죠?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시정을 한번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시의원을 지금 한 번 그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한 번 더. 그래서 구를 마스터하고 시를 마스터하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중앙으로 올라가서 네. 중앙 정부에서 일하는 경험을 한 번은 얻고 싶습니다. 그게 뭐 기회가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 이제 일하는 기회를 한 번 얻어서 거기서 어쨌든 아는 사람들도 좀 만나고 네트워크도 만들고 네. 또 국가 단위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고 나서 경험해보고 싶은. 그러고 나면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네.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 될 것 같아요. 저는 훌륭하게 봉사하는 정치인. 저는 진짜로 네. 실력 있고 좋은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서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고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다 알아서 네. 가장 최상위의 의사결정을 하지만 그게 결정이 되면 가장 이제 국민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 아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은 게 정말 꿈이에요. 이렇게 의장 노릇하시면서 역할하시면서 그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슬픈 말이 뭐였어요? 갑자기 정말 그렇게 강조하시니까 무슨 얘기 들었을 때 서운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젊어서 뭐 문제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하나 있어요. 있어요? 제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네. 이제 그 저명하신 기업인들하고 네네. 회장님들 이렇게 모이는 자리였는데 이렇게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막 얘기하시다가 저한테 말도 걸고 하시다가 한번 네. 박인영 의장은 얼굴도 예쁘고 말도 잘하고 다 좋은데 너무 똑똑해서 큰일이야. 그 얘기를 뒤집으면.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똑똑한 게 회장님한테 큰일이지만 부산 시민들께 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찍혔어요. 진짜? 아유, 그래. 거기서 딱 참아야 되는데 한 템포를 못 참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게 소신이죠.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여성이 똑똑하다는 게 네. 큰일은 아니거든요. 네. 아마 이제 그분이 이제 세상이 바뀐 걸 아셔야 돼요. 누구신지 모르지만. 근데 그분은 덕담으로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말씀드려서 다들 와르르 우셨었지만 네. 거기 모인 분들은 이제는 그렇죠. 저 40대 여성들 우리 사이에 끼어도 저 정도 말은 할 수 당연히 해야 되는.
왜냐면 저는 그 자리에 시민 대표로 간 거거든요. 그렇죠. 예전 같으면은 어르신 그러시는데 어디 감히 말을 대고. 하지만 저는 거기에 43세 박인영 여성으로 간 것이 아니라 부산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간 거니까. 그랬으니까. 그 정도 얘기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말 많이 달라져서 기성세대도 들어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달라졌고요. 달라지셨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좀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저도 그럼요. 좀 몸으로 느껴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드렸을 때 그분도 이렇게 웃으면서 그렇죠. 그렇게 좋았어. 예. 뭐 서로 협력하는 거죠. 남녀도 그럼요. 또는 뭐 노소도 그럼요. 그래야 또 좋은 사회가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내 인생의 뉴스원 특별한 인터뷰 시간에는 부산시의회 전 의장 박인영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딱 자리 내려오시고 엄청 바쁘실 것 같아서 좀 뜸을 들였어요. 그 물이 다 빠지도록. 그 연락했더니 바로 오시네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제 괜찮아졌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유쾌하시고 발랄하시고 재기발랄이란 단어가 참 어울리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아직 젊고 가능성이 많으시다는 게 가장 큰 무기가 아니신가. 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더 멋진 일로 또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